여러분, 절대 두부와 이것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70세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두부 먹는 법 바꾸십시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두부 드시나요? 건강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식사가 응급실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 저희 병원 응급실에 72세 최순자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바닥을 부르시다 119를 부르셨죠.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30분, 식단 관리도 완벽했어요. 주변에서 건강박사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결석이었어요. 그것도 1.2cm나 되는 큰 돌이 콩팥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최 어르신처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두부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왜 두부가 콩팥 건강에 중요한지 그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절대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위험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콩팥을 살리는 두부의 황금궁합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개월 식단 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4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두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두부가 콩팥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혈액을 걸러냅니다.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매일 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그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이 매년 평균 1%씩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 60%밖에 안 됩니다. 절반 가까이 기능을 잃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의 75% 이상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23%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가 콩팥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단 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는 모르고 지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필터를 1년, 2년 안 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필터를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망가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육도 만들고 면역력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면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콩팥의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 황산이라는 독한 산성 물질이 생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산성 물질이 콩팥 필터에 가하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콩팥 사구체 내부 압력이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부는 다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니까요. 같은 연구에서 두부를 먹었을 때는 콩팥 압력이 오히려 35% 감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기를 먹으면 콩팥 압력이 40% 증가, 두부를 먹으면 35% 감소입니다. 차이가 75%나 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생명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콩팥 환자분들에게 동물성 단백질 줄이고 두부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됐어요.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위암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단순히 콩팥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 건강에 다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두부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최순자 어르신이 바로 그 경우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시금치나물 반찬 드시면서 두부국 드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100끼당 무려 970mg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다른 채소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배추는 100지당 겨우 2mg입니다. 시금치가 무려 485배 많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돌의 재료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쌓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장내과 연구팀이 3만 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산 함량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3.4배까지 올라갔어요. 최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두부 된장국에 시금치나물을 꼭 곁들이셨대요.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답니다. 그 결과가 1.2cm 결석이었던 겁니다.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첫째,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데치세요. 그러면 수산이 절반 이상 빠져나갑니다. 둘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수산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셋째, 데친 시금치를 먹더라도 두부와는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두부국을 드셨다면 시금치는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그냥 안 먹는 겁니다. 시금치 말고도 철분 많은 채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쑥갓, 케일 다 좋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실 거예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비트입니다. 요즘 혈관 청소부라고 해서 비트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비트가 혈관에 좋다며 매일 갈아 마셔도 되냐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혈관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콩팥에는 독입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의 수산 함량이 시금치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빨간 뿌리 부분에 수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100지당 최대 1, 200mg까지 나옵니다. 시금치보다 1.2배 더 많아요. 영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사례가 있습니다. 54세 남성이 매일 아침 비트 주스 한 컵씩 마셨대요. 건강해지려고요. 3개월 후에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해보니 양쪽 콩팥에 결석이 가득했어요. 이 남성은 평소 아침 식사로 두부 스크램블을 즐겨 먹었습니다. 거기에 건강 주스로 비트를 갈아 마셨던 거죠. 최악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조합을 알고 먹어야 한다고요. 비트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으로 갈아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쪄서 먹으면 수산이 30% 정도 줄어듭니다. 둘째,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 먹지 마세요. 최소 하루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셋째, 비트 먹는 날은 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드세요. 그래야 수산이 소변으로 빨리 빠져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트를 아예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네, 고구마입니다. 특히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대신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가볍게 먹으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칼륨 폭탄입니다. 칼륨이 왜 문제일까요? 칼륨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심장 박동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줘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과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요.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고칼륨 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치가 5.5 이하인데 7, 8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여러 번 봤어요. 두부 백지에는 칼륨이 약 120mg 들어있습니다. 고구마 백지에는 약 480mg입니다. 만약 두부 반 모에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를 같이 먹으면 칼륨 섭취량이 한 끼에 900mg 넘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이 0mg입니다. 한 끼에 절반 가까이를 먹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마다 고구마랑 두부만 드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저리더랍니다.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8이었어요. 정상이 5.5 이하인데 훨씬 높았죠. 심전도 찍어보니 부정맥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고구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첫째, 두부와 고구마를 같은 끼니에 먹지 마세요. 아침에 고구마 드셨으면 저녁에 두부 드시는 겁니다. 둘째, 고구마는 물에 30분 이상 담가놨다가 드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셋째, 고구마 먹는 날은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다른 고칼륨 음식은 피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고구마 대신 감자를 드세요. 감자도 물에 담갔다가 삶으면 칼륨이 절반 이상 빠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비트, 고구마, 이 세 가지가 두부의 최악의 짝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콩팥이 건강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게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75% 이상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콩팥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안 가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소변 거품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고 물 내리지 마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그대로 두고 지켜보십시오. 비누 거품 같은 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뇨가 뭔가요? 콩팥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안 나와야 해요. 너무 커서 필터를 통과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필터에 구멍이 나면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뇨가 있는 분들의 87%가 본인이 모르고 지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시급한 경고신호입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5년 안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4.2배 높습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나요? 특히 눈꺼풀이 퉁퉁 붓나요? 저녁에는 발목이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 눌렀다가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있다가 올라오나요? 이게 콩팥성 부종의 특징입니다. 심장이나 간 문제로 생기는 부종과는 다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에서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요.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 물이 고입니다. 아침에는 누워 있었으니까 얼굴에 고이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다리에 고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변 색깔과 냄새입니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색을 띠나요? 이건 혈뇨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나 요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나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나요?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 횟수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2번 이상 깬다면 야간뇨입니다. 콩팥이 낮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밤에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 소변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소변이 적다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신가요?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나요? 콩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옵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등이나 팔이 가렵나요? 크림을 발라도 소용없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이게 피부로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는 입맛과 구취입니다. 입에서 쇠맛이 나나요? 음식이 다 쓴맛으로 느껴지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나요? 이것도 요독이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는 혈압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나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나요? 콩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이 다시 콩팥을 더 망가뜨립니다. 악순환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검사를 꼭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역가율을 확인하시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와 혈뇨를 체크하세요. 여기에 시스타틴 C라는 검사도 추가로 받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시스타틴 C가 뭔가요? 근육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콩팥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예요. 어르신들은 근육이 적으니까 일반 크레아티닌 검사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콩팥 건강자가 진단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두부의 황금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첫 번째 황금궁합은 미역입니다. 두부국을 끓이실 때 미역을 듬뿍 넣으세요. 또는 두부 반찬과 미역국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미역이 좋을까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낸 데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배출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갑상선이 나빠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콩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요. 두부가 빼앗아간 요오드를 완벽하게 보충해줍니다. 게다가 미역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이 혼자 해야 할 해독 업무를 미역이 나눠서 해주는 거죠.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부만 먹인 그룹과 두부에 미역을 함께 먹인 그룹을 비교했어요. 8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은 그룹은 혈중 요독 수치가 28% 감소했습니다. 콩팥 여과율은 17% 개선됐어요. 두부만 먹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5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른 미역으로 한 줌 정도예요. 두부국에 넣어 먹거나 미역 무침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10지 이상은 넘지 마세요. 두 번째 황금궁합은 김입니다. 두부를 김에 싸서 드세요. 아니면 두부 반찬에 구운 김을 곁들이세요. 김도 미역처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김에는 미역에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 뭔가요? 우리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하는 성분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 논문이 있습니다. 타우린을 꾸준히 섭취하면 콩팥 사구체의 염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당뇨병성 신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김 하루 두세 장이면 충분합니다. 조미김보다는 무조미 구운 김이 더 좋아요. 나트륨이 적으니까요. 세 번째 황금궁합은 부추입니다. 두부침이나 두부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으세요. 왜 부추가 좋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몸이 찬 분들이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기운이 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추에 황화알릴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게다가 황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요. 콩팥은 수많은 미세의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합니다.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줍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에서 부추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동물은 콩팥 혈류량이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구체 기능도 개선됐어요. 부추는 하루 50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줌 정도예요. 두부부침에 넣거나 부추무침으로 드세요. 네 번째 황금궁합은 콩나물입니다. 두부찌개 끓이실 때 콩나물 한 줌 꼭 넣으세요. 왜 콩나물이 좋을까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콩나물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콩나물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절대 뿌리를 떼지 마세요. 보물이거든요. 아스파라긴산이 뭐 하는 건가요? 요독을 해독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 같은 독한 노폐물이 생겨요.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 요독이 몸에 쌓입니다. 온몸이 가렵고 만성 피로가 오는 게 다 요독 때문이에요. 아스파라긴산이 이 요독을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돕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에서 콩나물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혈중 요독 수치가 8주 만에 34% 감소했습니다. 콩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콩나물이 대신해 주는 거죠. 콩나물은 하루백 정도 드세요. 두부찌개에 넣거나 콩나물국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황금궁합은 양파입니다. 두부조림이나 두부볶음 하실 때 양파를 듬뿍 넣으세요.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콩팥을 보호합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콩팥 사구체에 생기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고려대 의대 연구에서 퀘르세틴을 투여한 당뇨쥐는 당뇨병성 신증 발생률이 42% 감소했습니다. 양파는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5가지 황금궁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역, 김, 부추, 콩나물, 양파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될 때 황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듭니다. 콩팥이 이 독한 산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부담을 받아요. 사구체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콩팥 사구체 압력을 35%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 필터의 압력을 3분의 1이나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고기 대신 두부를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자 어르신 말고도 제가 치료한 분들 중 놀라운 회복을 보이신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이영호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은 당뇨가 15년 된 분이셨어요. 혈당 관리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콩팥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3이었어요. 정상이 1.2 이하니까 거의 2배였죠. 사구체 여과율은 30이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만성 콩팥병 3기입니다.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어르신이 평소에 뭘 드셨을까요? 당뇨 때문에 고기를 줄이고 단백질 보충으로 두부를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반찬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시금치나물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철분 보충한다고요. 간식으로는 구운 고구마를 자주 드셨대요. 탄수화물이 적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시금치는 당장 중단하시고요. 고구마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되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드시라고 했어요. 대신 아침마다 두부 미역국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부추전이나 콩나물 두부찌개를 드시고요. 저녁은 가볍게 순두부찌개에 김을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도 하루 2리터 이상 꼭 드시라고 당부했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물 조절이 더 중요했거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크레아티닌이 2.3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2에서 47로 올라갔어요.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요. 소변 횟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6개월 후에는 더 좋아지셨습니다. 크레아티닌 1.5, 사구체 여과율 58.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거예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다는 음식들을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합을 알고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번째 사례는 74세 박정숙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20년 된 분이셨어요.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졌어요. 특히 새벽 혈압이 문제였습니다. 콩팥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왔어요. 하루 단백질 배설량이 800mg였습니다. 정상이 150mg 이하니까 5배 이상이었죠. 단백뇨가 나온다는 건 콩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콩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분도 역시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셨어요. 혈압 약 드시고 나서 아침 식사로 비트 주스를 갈아 마셨대요. 혈관 청소한다고요. 거기에 두부 스크램블을 곁들이셨어요.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두부에 고구마를 드셨고요. 칼륨 폭탄이었던 겁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비트 주스는 당장 중단하시고요. 아침은 두부 된장국에 미역을 듬뿍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점심은 두부 부침에 부추를 듬뿍 넣고요. 저녁은 콩나물 순두부찌개로 가볍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먹되 두부와는 다른 날 드시라고 했어요. 4개월 후 검사 결과입니다. 단백뇨가 800mg에서 320mg로 줄었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혈압도 좋아지셨어요. 새벽 혈압이 평균 10mHg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신 건 부종이 빠진 거였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많이 좋아지셨대요. 1년 후에는 단백뇨가 180mg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예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비트 주스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이제는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니까 몸이 정말 편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최동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통풍이 있으셨어요. 요산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끊고 두부만 드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통풍 발작도 줄었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자꾸 붓더랍니다. 체중도 늘었어요.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드신 두부가 문제였어요. 수분을 쫙 뺀 포두부를 주로 드셨대요.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포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콩팥의 부담이 커요. 게다가 퓨린 함량도 높아서 통풍에도 안 좋습니다.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포두부는 중단하시고 일반 연두부나 순두부로 바꿨어요. 하루 섭취량도 반 모로 제한했고요. 대신 미역, 김, 콩나물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물도 하루 2.5리터 이상 드시라고 했어요. 요산 배출에 물이 중요하거든요.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부종도 많이 빠졌어요. 콩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단백 두부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양을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니까 통풍도 콩팥도 다 좋아졌어요.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모두 건강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둘째, 잘못된 조합으로 오히려 병이 생겼습니다. 셋째, 올바른 조합으로 바꾸니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이 이미 안 좋은데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세요. 대신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정도 드세요. 콩팥병 3기까지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유지하세요. 60kg면 하루 48g입니다. 두부 한 모가 약 15g니까 두부 반모면 7.5g예요. 나머지는 다른 음식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콩팥병 4기 이상으로 심하면 단백질을 더 줄여야 해요. 체중 1kg당 0.6kg 정도. 이때는 반드시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단,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은 하루 한 모까지 괜찮아요. 콩팥이 약간 약한 분은 반모 정도. 콩팥병이 있으면 4분의 1 모에서 반모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꼭 오늘 말씀드린 황금궁합과 함께 드세요. 미역, 김, 부추, 콩나물, 양파 중 하나 이상은 꼭 곁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는 어떤가요? 검은 콩 두부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콩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시금치, 비트, 고구마는 같이 먹지 마세요. 미역, 김, 부추와 함께 드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를 튀겨 먹어도 되나요? 가급적 피하세요. 두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해요. 튀기면 칼로리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게다가 산패된 기름의 과산화 지질이 콩팥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두부는 어떤가요? 냉동 두부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식감이 쫄깃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냉동 두부는 수분이 빠져서 단백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를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아침이나 점심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되고 대사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녁 늦게 먹으면 밤새 콩팥이 일을 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세요.
콩팥이 밤에 쉴 수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두유는 어떤가요? 두유도 좋습니다. 두부와 영양소가 비슷해요. 하지만 시중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유도 두부와 같은 원칙을 지키세요. 시금치 스무디나 비트 주스와 섞어 마시지 마세요. 8번째 질문입니다. 된장찌개와 두부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된장도 콩으로 만들지만 발효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구조가 달라져요. 두부와 함께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콩팥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 나트륨이 많으니까 된장은 적당히 넣으세요. 9번째 질문입니다. 순두부와 일반 두부 중 뭐가 더 좋나요? 콩팥 건강으로만 보면 비슷해요. 하지만 순두부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노인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순두부가 더 좋아요. 단, 순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이 덜해요. 과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0번째 질문입니다. 시판 두부와 집에서 만든 두부 중 뭐가 좋나요? 집에서 만든 두부가 제일 좋죠. 첨가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번거로우시면 시판 두부도 괜찮아요. 단,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신선한 두부가 영양소도 많고 맛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개월 식단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 목표는 나쁜 조합 끊기입니다. 첫째 주, 시금치를 두부와 같은 끼니에 먹지 마세요. 시금치는 저녁에만 드시고 그것도 꼭 데쳐서 드세요. 둘째 주, 비트를 중단하세요.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면 양파나 마늘로 대체하세요. 셋째 주, 두부와 고구마를 같은 끼니에 먹지 마세요. 아침 고구마, 저녁 두부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넷째 주, 가공육과 두부를 같이 먹지 마세요. 햄, 소시지는 두부 드시는 날 피하세요. 2개월 차 목표는 좋은 조합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 아침마다 두부 미역국을 드세요. 된장 1숟가락, 두부 4분의 1모, 미역 한 줌이면 충분해요. 둘째 주, 점심에는 두부 부추전이나 콩나물 두부찌개를 번갈아 드세요. 셋째 주, 저녁은 가볍게 순두부찌개를 드시되 김을 꼭 곁들이세요. 넷째 주, 매 끼니 양파를 조금씩 추가하세요. 두부와 환상의 궁합입니다. 3개월 차 목표는 습관 완성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거예요. 두부 보면은 자동으로 미역이나 부추가 떠오르시죠? 이 시점에서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콩팥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생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래 먹던 식재료 조합만 바꾸는 거니까요. 추가로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아침 공복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세요. 하루 5기 이하.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세요. 셋째, 칼륨 관리하세요. 콩팥이 약하면 고칼륨 식품을 조심해야 해요.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는 하루 1개씩만요. 넷째, 인 섭취를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는 피하세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콩팥 혈류가 좋아집니다. 여섯째, 정기검진 받으세요.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콩팥병이 있으면 3개월에 한 번 검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만 딱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두부는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보다 콩팥 부담이 35% 적어요. 둘째, 시금치, 비트, 고구마는 두부와 상극입니다. 같이 먹으면 결석이 생기거나 칼륨 과다로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셋째, 미역, 김, 부추, 콩나물, 양파는 두부와 황금 궁합입니다. 콩팥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켜줘요. 최순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난주에 정기검진 오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혈색이 정말 좋으셨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고요.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사구체 여과율도 많이 개선됐고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선생님, 무턱대고 건강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조합을 알고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지켜내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그게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시금치 있으면 오늘은 두부 안 드시는 거예요. 장볼 때는 미역하고 부추 꼭 사오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